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국산 전투기 개발의 결실, 바로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졌던 항공자립의 길을 한국은 어떻게 개척해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투기 이야기를 넘어 한 나라의 자존심과 전략 자산이 어떻게 태어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난 수년간 KF-21은 단순한 시험기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담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을 독점하던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한국의 전투기. 이른바 보라매는 매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며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은 최근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을 차세대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주목했고, 유럽의 컨설팅 업체들조차 한국산 전투기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납품 실적이라는 냉정한 데이터가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평가였습니다. 불과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상위권으로 급부상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까지 아우르는 3군 전력 균형은 100년 이상 이어진 유럽 중심의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KF-21 보라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체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을 지킬 힘을 기르는 동시에 항공 엔진 자립이라는 궁극적 목표까지 품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존재는 한국 방위산업 자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으며 더 이상 외부 기술에만 기대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 6대는 사천 공군 비행장에서 매일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속 기동, 고공 비행, 구조 건전성 시험까지 필수 검증 항목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시험 비행 범위는 사천 상공을 넘어 서해 남쪽까지 확대되었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신뢰성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시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한국과 방산 공동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라매 도입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생산 일정 지연과 인도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의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또한 KF-21의 잠재력을 깊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맞서야 하는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을 도입하며 한국 무기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언론은 연일 KF-21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 구매를 넘어 한국과 차세대 블록 업그레이드 개발에 함께 참여하려는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 강화,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 보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공동 로드맵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의 기술적 신뢰성과 성장 잠재력이 이미 유럽 내부에서 공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무기 패권을 뒤흔드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은 과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양산 라인의 확장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로 지적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지연일 뿐, 생산체계만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KF-21의 실전 배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그 선봉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국방력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단연 엔진이며 추진력과 기체 중량의 균형은 곧 기동성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절대 요소입니다. 보라매의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은 약 1.2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급 전투기들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초고도에서의 초음속, 돌파, 순간, 가속과 급선회, 저속 안정비행까지 전 영역을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 엔진을 전량 국산화해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완전한 국산 전투기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고기동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략 자산을 손에 넣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항공산업의 성취를 넘어 국가 안보의 자립을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의 성취는 방산 전문가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무인기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되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이 확보된 이후
유인 시험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반응 또한 폭발적입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최소 150대 이상의 전투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재 보유한 F-16과 도입 예정인 F-35를 합쳐도 13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KF-21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늘어나는 비용과 지연된 납품 일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FA-50과 K2 전차, K9 자주포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은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라며 KF-21 도입 필요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단순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과 공동으로 블록 업그레이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블록 2에서의 공대지 능력 강화, 블록 3에서의 스텔스 성능 보강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한국과 유럽이 함께 차세대 항공전력을 창조하는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움직임은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카타르, 필리핀 등 다수 국가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미 FA-50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해본 결과 유지비 절감과 품질을 체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세대 주력기로 보라매를 검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투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납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한 KF-21은 사실상 대체 불가한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함께 세계 시장의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라팔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미국제 무기와의 호환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미국과 유럽 무기체계와 모두 호환성을 갖추었으며 합리적인 가격, 낮은 유지비, 빠른 납품 속도를 강점으로 삼아 가장 실용적인 차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주국방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전략적 가치와 직결됩니다. KF-21은 한국이 더 이상 무기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전투기 교체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 전력 전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보라매가 투입되면 현대전술과 임무 분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중형 혹은 경전투기 중심의 편대가 주력했다면 이제 KF-21이 합류하면서 한 편대 안에서 고기동 임무, 중장거리 정밀 타격, 전자전 임무까지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작전의 기동성과 연속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뜻이며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거나 목표를 빠르게 타격한 뒤 안전하게 이탈하는 작전이 훨씬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고성능 기체가 정찰용 무인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 위험구역에서의 위협 탐지와 목표 식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KF-21은 정밀 타격과 전자전 대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대 전체의 생존성과 임무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더 나아가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는 외부 센서와 무인 체계의 연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향후 키랩 기반의 차세대 전술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한국 공군 전체가 새로운 작전 교리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비 지원 체계의 혁신 또한 요구됩니다. KF-21의 고성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정비주기, 예비부품 공급망, 전자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역량까지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가 예산 투입 문제가 아니라 전시장기 작전에서 전력 가용률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국내 협력사와 군수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야 납기 단축은 물론 장기적 작전 지속 능력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훈련에 로드맵 재설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KF-21은 고기동성과 고밀도 센서 체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조종사에게서 최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터 기반 임무 반복 훈련, 유무인 복합편대, 훈련, 전자전 네트워크를 반영한 실전형 훈련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비 인력 역시 소프트웨어, 레이더, 전자전 장비 숙련도 교육을 강화해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단순한 전술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기동 전력이 강화되면
대응시간 단축, 전투지속 능력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억제력 강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KF-21을 중심으로 한 훈련과 공동작전 능력이 향상되면 한미동맹과 지역 파트너와의 실전 호환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KF-21 체계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시 자립 능력과 정책적 자율성도 커집니다. 엔진과 핵심 전자장비의 국산화는 산업적 성취일 뿐 아니라 실제 전력 운용에서 안정성과 외교적 레버리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추력 대비 중량 비율 개선과 엔진 국산화가 실현된다면 KF-21은 단순한 전술적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국제적 위상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남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선택 국면에서 KF-21은 핵심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이 미국과의 절차 문제와 인도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FA-18 전투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자 말레이시아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제 플랫폼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그-29는 2017년에 퇴역했고 수호이 30NKM은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의 한계로 가동률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공급망이 경직되면서 정비 대기와 업그레이드 지원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따르는 제재 리스크와 외교적 부담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국산 기체 역시 정치적 변수가 큽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론적으로는 F-35를 원할 수 있지만 동남아 국가에 최첨단 5세대 스텔스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조차 미국으로부터 F-16V 도입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F-35 판매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현실적 선택지는 프랑스 라팔과 한국 KF-21 두 가지뿐입니다. 프랑스 라팔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총 86억 달러를 제시받았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체 단가가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인데다 장기 정비 비용까지 고려하면 말레이시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약 500만 달러 수준의 도입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시간당 유지비 또한 라팔의 절반 이하로 추산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 안정성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말레이시아가 이미 FA-50M 18대를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체는 KF-21과 훈련, 정비, 부품 체계에서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덕분에 조종사 훈련 과정이 단축되고 정비 인프라 역시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운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 관계자들은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FA-50M을 통한 실전 운용 경험은 곧 KF-21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2024년 FA-50M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에는 KF-21 초도 양산기 계약까지 가시화되며 2028년까지 40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일정과 계약이 병행되는 구체적 수치입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KF-21의 장점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블록 업그레이드 전략이 제시되어 내부 무장창, 저피탐 형상, 센서 융합, 서방권 표준 무장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남중국해 방공 임무와 해상 억제 작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산업협력 모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비 거점 확장, 부품 국산화 수준 상향, 공동정비 창구 운영 등이 포함된 패키지는 말레이시아에게 단순 구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독자 운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동남아 공군 전력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 역시 KF-21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의 K방산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최근 KF-21 수락 시험평가에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견학 차원이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신속한 납품과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F-21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K2 전차, K9 자주포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는 공급 지연과 제재 리스크, 정비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프랑스 라팔은 가격과 장기 유지비 결국 중동 주요국 입장에서는 KF-21이야말로 성능과 신뢰,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이 먼저 KF-21 40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 고객들에게 큰 설득 요소가 됩니다. 자국 공군이 직접 운용하며 투명하게 시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도입 이후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고객국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체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KF-21은 장기적으로 블록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대공 능력을 중심으로 배치되지만 이후 공대지 타격, 스텔스 성능 강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히 오늘의 기체가 아니라 미래의 전투기 체계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특히 이 개방형 아키텍처는 서방권 표준 무장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해상 표적 교전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이점이 아니라 도입국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KF-21은 훈련과 정비, 운영 체계에서도 이미 운용 중인 FA-50과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이는 교육 인프라와 시뮬레이터, 지상 지원 장비, 정비 절차를 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도입국이 초기에 직면하는 전력화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훈련 체계와 정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은 초기 단계부터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KF-21은 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 정비 문서, 표준화 절차 등은 향후 현지 정비 거점 확장과 부품 국산화 수준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 산업 발전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신뢰와 실용성, 미래 확장성을 모두 갖춘 전략적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신뢰는 단순히 수치가 아닌 실제 전투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무기 수출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고 동맹과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젠10, 젠20 등 차세대 전투기를 내세우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해외 수출 실적은 전무하고 사고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체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과장된 홍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 납품, 운용 데이터라는 실질적 성과를 쌓으며 신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시장에서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확고히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라팔은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라팔의 높은 단가와 장기 정비 비용은 중견 국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KF-21이 가진 가격 경쟁력과 미래 확장성은 라팔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산업 전체에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0대를 계약하고 태국이 그리펜을 유지하며 스웨덴과 협력 구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향후 수십 년간 동남아 공군력의 균형을 뒤바꾸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KF-21은 매력적입니다. 초기 도입가가 약 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시간당 유지비는 라팔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 운용 안정성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은 도입국에 유연한 패키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비용과 성능의 균형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 훈련, 정비, 운영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미 도입된 FA-50과 KF-21의 공통성은
도입국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훈련 과정이 간소화되고 정비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며 예비부품 공급망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이는 도입 이후 수년 동안 공군의 전력 가동률을 보장하는 핵심 장점이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동맹국들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그 선봉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있으며 단순한 하늘의 전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바꾸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적일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 블록 업그레이드, 생산체계 확립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취와 축적된 신뢰를 고려할 때 KF-21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미래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KF-21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새로운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을 여는 존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보라매는 더 이상 시험대 위의 기체가 아니라 세계 시장과 전장을 동시에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날개